자, 우리 교재 196페이지예요.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이 사회적 타당성은 바로 103조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내용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령에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래놨죠. 그게 103조예요. 볼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 이래놨죠. 그러니까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목적,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당사자의 의도가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고,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의도로서 하는 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민법에 선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103조의 의미죠. 자, 이때 103조는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사회 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사회 질서라는 이 103조는 개념 자체가 보세요. 사회 질서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조항으로서 일반적이고 제왕 조항으로서 또는 백지 조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개념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죠. 이 구체화를 판례가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103조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에 합당히 한 목적을 갖추라 하는 이것은요, 바로 개인의 사적 자치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죠. 즉 사적 자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당사자 의도로 하여 법령을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게 민법이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걸 103조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 103조 규정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 안에 보면 선량한 풍속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회 질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개의 개념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볼 때는 선량한 풍속 자체가 사회 질서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질서라는 이 개념이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 그렇죠? 가장 높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은 사회 질서의 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사회 질서 한 모습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질서의 구체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판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그 사회 질서 안에 있는 개별적 구체적 기준들을 우리 판례가 하나씩 정리했고, 그것을 사회 질서 위반의 유형에 가지고 그 구체적 예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자, 196페이지에 제일 밑에요. 자,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첫 번째 구체화 기능은 바로 정의관에 반하지 말라는 거죠. 정의관에 합치되어야 한다. 정의관이란 것은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범죄행위와 관련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쭉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예컨대 증언의 대가로서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되면 증언하는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좀 위압을 되겠죠. 돈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한테 좀 유리하게 이게 증언해 줄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의 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잖아요. 진실대로 판단할 수 없게 할 그런 위험이 초래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정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또 작물을 사주겠다는 약정, 이게 뭐예요? 작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범죄행위로서 재물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이 범정인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정도 역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또 밀수자금에 쓰기 위해서 돈 빌린다든가 이런 것들요. 다 알려져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안 된다. 경매 입찰을 담합하는 것. 그러면 경매 입찰은 뭐예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경매나 입찰의 의미가 없죠? 이러한 절차 자체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질서를 위반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의관에 있어서는요. 부동산의 이중매매 있을 때요. 이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두 번째 매매한 사람 있죠? 두 번째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면, 적극 가담행위 해버리면 이때 이렇게 되면 제2매매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 103조에 반하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으면 이 제2매매 계약은 103조의 적용을 받아서 무효인 매매 계약이 돼요. 이렇게요. 적극 가담 행위라는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종용을 한다든가, 종용, 또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회유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행위를 적극 가담 행위라 그러고, 이런 행위를 제2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속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제2매매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죠. 윤리관에 반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가정윤리, 사회윤리를 해치는 행위 자체도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다 이 말이죠. 여기는 가정윤리에서 첩계약 관계되는 거죠. 일부 일처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바로 첩계약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대하여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교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초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이것도 인정할 수 없죠. 천륜에 반한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침해하는 약정.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것도, 즉 내가 이 회사에서 퇴직하면 어떤 직업도 갖지 않겠다. 내 이 회사에 목숨을 걸겠다. 이런 약정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이런 거라든지 내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 또는 나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하는 거. 이건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극도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약정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지나치게 사행행위에 관련되는 것. 사행행위. 사행. 이것은 도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도박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박. 이걸 사행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투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전부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약정은 무효란 거예요. 도박하면서 돈을 다 잃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또 도박해서 또 떼이고요.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은 외상하죠. 내가 집 팔아서 내가 줄게. 집 잡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지금 도박하죠. 그래서 또 져버렸네. 또 떼어버렸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채무가 생기겠죠. 돈 빌려 도박했고 집 잡혀가 할 테니까 일단 도박하자 해가지고 했죠. 이런 경우 전부 다 뭐예요? 도박상 채무가 발생하죠. 근데 도박상 채무는 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효니까. 그렇죠? 도박 채무, 도박 채권은 법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있을까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약정 자체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생존 기초 재산입니다. 이 생존이 꼭 필요한 재산인데 그것을 처분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그것을 법이 도와줄 수 없죠. 법에 의해서 네 죽으라 할 수 없잖아요. 너 다른 사람한테 재산 다 주기로 했다며 다 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해야 되잖아요. 법이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효력 안 주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야. 예컨대 내 재산 전부 다 발생하는 모든 재산에 당신한테 다 넘겨줄게. 그러면 자기는 재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받기로 했다고 해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러면 법이 강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기는 족족 다 빼앗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당사자는 아무것도 재산이 없으니까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게 법이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하여 처분하는 행위하는 것은 무효라고 해야 된다. 권리가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6번째. 폭리행위도 폭리행위. 폭리행위는 뭐예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이익을 취득한다. 이게 폭리행위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득을 혼자 취득하는 것을 폭리행위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란 거예요. 이 폭리행위를 우리 민법에는 104조의 명문으로 규정을 뒀어요. 어떻게 했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4조의 명문 규정이 있는데 왜 103조 예시를 규정이 넣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되겠죠. 104조 폭리행위에 해당되는 불공정한 법령이란 이 104조는 103조의 일반적, 제왕적 백지 규정에 예시로 보여주는 규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으로서 우리 민법이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한 예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기의 불법입니다. 자, 여기에 불법이라는 단어만 딱 쓰면요, 이것은 반사회 질서행위예요. 이게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그냥 불법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사회 질서 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동기의 불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이 불법한 동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기의 불법이라 그래요. 사회 질서 위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기예요. 자, 먼저요. 여러분 거기에 예를 들어 놨는 게 있죠.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무기를 매수한다. 자, 이게 무기 매매 계약, 뭐 예를 들면 칼요. 칼을 매매 계약했다라고 하면 이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죠. 그렇죠? 자, 이때 을이 칼을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근데 이 사람이 사는 이 매매 계약의 의도가 뭐냐면 여기 또 칼을 산 이유. 요게 동기죠. 요 동기가 뭐예요? 살인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죠. 요것이 동기예요. 목적이 아니고. 자, 이게 법령행위는 이거잖아. 매매가 법령행위죠. 매매가 법령행위예요. 자, 매매의 법령행위는 칼의 소유권을 살 취지죠. 칼 소유권 취득이 요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 칼을 산다는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죠. 왜 우리 시장에 가서 아니면 칼을 파는 칼 가지고 다니는 파는 사람 있잖아요. 칼 사시오, 칼 사시오. 그러면 칼 세트를 이렇게 보고 좋은 거는 꽤 비싸요, 그죠? 예를 들면 한 세트에 하면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부러 칼 선물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횟집 하는 사람한테는 칼을 아주 멋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선물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러면 그때 칼 산다고 해서 무효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칼 사는 자체는 유효예요. 거래행위는. 다만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 을이라는 사람이 횟집 하는 사람한테 칼을 사주기 위해서 산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 안 되잖아. 그죠? 그러나 사람을 살해할 이유를 가지고 샀다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뭐야? 사회 질서에 반하죠. 반사회 질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 이런 거죠. 이렇게 을이 매수인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칼을 산다 이럴 때 이것이 동기가 불법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죠. 자, 이럴 때 이 동기가 사회 질서 위반한 이 불법한 동기가 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무효 이것을 이렇게 무효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칼 팔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민법에 동기의 불법한 동기 때문에 당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판례로서 만들어놨죠. 어떤 경우에 불법한 동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느냐. 여기는 두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한 이 동기가 밖으로 드러나서 상대방한테 보여진 때 표시한 경우 이때는 무효가 돼요. 두 번째는요.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이미 알려진 경우요. 상대방이 뻔히 이미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표시된 것과 똑같죠. 그래서 표시하였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이때는 이 매매계약 거래행위가 법률행위가 뭐라고? 무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불법한 동기를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만 무효다. 이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고? 원칙은 유효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했거나 아니면 표시는 안 했지만 이미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상태 그럴 때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그 동기의 불법 198페이지에 있는 양갈로 8번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에 동기의 불법은 두 가지를 정리해 둬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동기의 불법의 사례, 예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예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려고 내가 칼 산다. 또 도박 장소로 쓰려고 건물을 임대받는다. 내가 도박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가서 돈을 빌린다. 이런 거 전부 나와요. 돈 빌리는 행위는 유효지만 도박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불법한 동기예요. 밀수자금을 쓰려고 친구한테 가서 돈을 빌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밀수하려고 이게 불법한 동기죠. 예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무효가 되는 요건. 요거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예? 요거. 자, 그 다음에요. 199페이지 가면 자, 반사회 질서행위의 효과는 무효죠. 절대적 무효예요. 그렇죠? 이 행위는 만약에 여기에 위반되었다라고 하면 민법 103조 규정에 의해서 반한 약정이다 하면 무효인 약정이다 이렇게 해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이고 확정적 무효예요. 이 무효는 확정되어 있는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도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어요. 인정해 주겠다 약속한다고 해서 약속되는 게 아니야. 추인이 안 돼. 또 다른 걸로 바꾸자 이것도 안 돼. 자, 이때 무효이기 때문에 그 거래행위가 사회에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잖아요. 무효행위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 의무가 완성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후임이 어떻게 될까? 급부 이행했다는 거예요. 급부. 재산을 종국적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행한 경우예요. 이행한 경우.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필요 없는데 말이죠. 이행했대요. 이미. 그럼 이때는 우리 민법 746조가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은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준 것에 해당되고,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한 이 재산, 줘버리는 재산이죠. 이전한 재산, 요거요. 이전한 재산은 우리 민법 규정 746조에서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103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면 반드시 746조가 이렇게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영원히 그 재산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는 거기에 양갈로 2번요. 199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이행 전이라면 법령이가 무효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후일 때는 746조 본문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 급부, 이행을 다 했다면 그 내용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든 하여튼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판례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겠다. 그죠? 이 부분.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정리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이주 매매가 되었을 때 이 법적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죠. 자, 이것만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례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자 10억에 제1 매매 계약을 했네요. 처음으로. 그러면 제1 매수인 을이죠. 1 매수인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것을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말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제2 매매 계약을 해서 20억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시했네요. 그러면서 이 안 팔려고 갑이 안 판다, 못 판다. 얘가 계약했으니까. 이런데 불구하고 병이 이 갑에게 적극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용을 하고 자기한테 팔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회유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팔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제2 매매 계약, 이것은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 그죠? 이렇게요. 적극 가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위반으로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병은 20억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죠. 이렇게 병한테 이전 등기해준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효의 효과를 정리해야 됩니다. 제2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권리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병은 제2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전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등기는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소유권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 무효의 의미입니다. 무효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 없어요. 이 사람은. 소유권 인정 안 돼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제1매매계약은 유효한 매매계약이잖아요. 유효한 매매계약이니까 을은 갑한테 야 소유권 내놓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이고 채무자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는 이 사람이 소유권 없는 사람이니까 얘는 소유권을 돌려줘야죠. 이렇게 을한테 넘겨줘야 되죠. 넘겨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 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해야 돼요. 자, 병 앞에 있는 등기는 말소해라 라고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갑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 매도인을 여기에 대신해서, 이것을 대위라 그래요. 이렇게 매도인을 대신해서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20억 받아놨으니까 병한테 등기 말소해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인, 갑의 채권자인 을이 자기의 권리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오기 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위해서, 대신해서 이 말이죠. 대위해서, 이렇게 대위해서 갑의 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을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 대신 여기 을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라 그래요. 을의 갑의 자리에 앉아서 갑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이렇게 대신 야 병리 등기 마소해 이렇게 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라 그래요. 이걸 우리 민법에는 404조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조문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 갑을 대신해서 갑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이걸 대위권 행사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하면 여기에는 등기가 존재하게 되고 이 등기를 이렇게 이전 등기에 올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가져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1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제1 매수인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 청구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이 말 속에는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한테 직접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직접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로 해야 된다? 반드시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법원,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인정해요. 그래서 이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을이 직접 병한테 야, 이 등기 말소해 라고 한다든가 을이 직접 병한테 등기 내한테 가져와 이런 권리를 이렇게 직접 행사할 수 없어요. 오로지 뭐만? 대위만. 요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요걸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이중매매의 법리입니다. 이중매매. 자, 요걸 꼭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199페이지에 거기에 내용을 정리해 놨죠. 자, 1번 매도인과 제1매수인 관계는 제1매매계약은 양가로 1번 유효하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대위하여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직접 이런 말 쓰면 틀린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2번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관계. 이건 이거죠.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죠. 이게 갑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제2매매 계약의 당사자, 그렇죠? 이 사이에서는요, 103조니까 어떻게 돼요? 103조 무효니까 이게 적용되겠죠, 이거. 그렇죠? 103조임에도 불구하고 갑은 소유권 등기 넘겨줬고 병은 갑한테 대금 20억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종국적으로 서로 이행을 했잖아요. 이행했으면 뭐라고요? 746조에서 불법 원인 급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죠. 따라서 병은 갑한테 돈 20억 돌려주세요 할 수 없다. 갑은 병한테 직접 갑이 행사는 못해요. 갑이 병한테는 등기를 돌려달라, 토지 돌려달라 이 말 못해요. 자, 이것이 바로 103조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 그죠? 이게 103조 무효다, 이 매매 계약이.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번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는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 관계는, 여기는 뭐라 했어요? 직접 등기는 청구 못한다 했겠지. 직접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청구를 못해요, 그죠? 다만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한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야, 너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손해 끼치려고 적극적으로 소유권 가져가서 나한테 손해 생겼으니까 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제2매수인 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갑이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인정 안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것도 나는 몰라. 인정 안 해. 오로지 뭐만 인정한다? 채권자 대위는 가능하다. 이렇게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요. 4번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의 지위이 일어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현재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는, 그죠? 그래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의 등기를 마수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가져가기 전에는 등기가 아직 병 제2매수인 앞에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병이 소유자로 등기부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제3자가, 근데 정이라 할까요? 정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가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그 토지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했단 거예요. 팔아라 하니까 이가 뭐예요? 병이 재빨리 소유권 등기를 정한테 넘겨줘 버렸단 거예요. 대금을 받고 병이 정한테 소유권 넘겨줬는데 이때 정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샀다는 거예요. 선의무과실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병한테.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냐, 이게 문제 되겠죠. 선의무과실인 정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예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니까 병한테도 무효요, 정한테도 무효죠. 정한테도 무효니까 이 소유권 없는 사람이니까 너도 소유권 못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제3자 전득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전득자. 정이라는 전득자는 선의무과실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무효는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도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4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한 법령으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